여러분의 텃밭을 위해 가장 생산적인 시기가 봄이나 여름이 아니라 바로 겨울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텃밭 농부들은 첫눈이 내리면 4월까지 밭일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창고 문을 잠그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에 눈 덮인 풍경만 바라보죠. 하지만 이것은 미래 수확량의 절반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실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통념을 완전히 깨부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겨울철 텃밭에서 해야 할 전혀 예상치 못했지만 정말 중요한 10가지 일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눈 덮인 밭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은 완전히 바뀔 테니 놀랄 준비를 하세요. 99%의 정원사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비밀을 알 준비가 되셨나요? 핵심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은 죽은 계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숨겨진 기회의 시즌입니다. 지표면에서 자연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눈 아래와 얼어붙은 땅 속에서는 중요한 과정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위, 눈, 잎이 없는 상태는 여름에는 불가능하거나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겨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겨울을 단순한 휴지기가 아니라 전략적인 준비 단계로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밭의 건강, 토양의 비옥도, 그리고 미래의 풍성한 수확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봄에 언제나 두 발짝 앞서 나갑니다. 자, 이제 말보다는 실천으로 옮겨봅시다. 겨울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임무는 바로 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단순히 치우는 게 아니라 눈을 활용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눈을 통행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로 여겨 길에서 쓸어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의 식물들에게 눈은 자연이 준 최고의 소미불과 같습니다. 폭신하고 부드러운 눈 덮개는 완벽한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30에서 50cm 정도의 눈이 덮여 있으면 바깥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져도 땅은 거의 얼지 않습니다. 이 눈더미 아래 토양 표면 온도는 거의 0도 근처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다년생 식물, 베리류 관목, 그리고 장미 같은 식물들의 뿌리가 얼어 죽는 것을 막아줍니다. 게다가 봄에 녹는 눈 녹은 물은 잠에서 깨어나는 식물들에게 가장 소중한 수분 공급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이 하얀 보물이 바람에 날려 밭이나 정원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눈이 가장 필요한 곳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겨울 씨앗을 뿌린 밭, 딸기밭, 그리고 나무와 관목의 밑동 주변을 보호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합판, 슬레이트 혹은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방설막 눈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만약 방설막이 없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가을 전정 후 남은 나뭇가지나 소나무 가지를 밭에 깔아두세요. 이것들이 훌륭한 눈덧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눈이 올 때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꼭 삽을 드세요. 길이나 빈 공간에 쌓인 눈을 긁어모아 밭이나 건포도, 구스베리 같은 관목 밑, 그리고 사과나무나 배나무 줄기 주변에 덮어주세요.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식물을 가장 혹독한 추위로부터 구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상치 못한 일은 바로 설치류와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따뜻하게 앉아있는 동안 눈 밑에서는 실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쥐와 들쥐는 잠들지 않습니다. 녀석들은 눈 덮인 땅 아래로 수많은 터널을 만들고 먹이를 찾아 바쁘게 움직입니다. 겨울에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별미는 바로 어린 과일나무의 껍질입니다.
특히 사과나무, 배나무, 자두나무가 큰 피해를 입습니다. 쥐 한 가족이 겨울 동안 나무 줄기 밑동의 껍질을 완전히 갉아먹고 영양분이 이동하는 생명선인 형성층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나무는 봄이 되기 전에 죽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가을의 줄기를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오산입니다. 이 싸움은 겨울 내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첫째, 많은 눈이 내린 후 혹은 눈이 녹아버리는 해빙기에는 반드시 나무 줄기 주변의 눈을 단단히 밟아 다져야 합니다. 줄기에서 1m 방향 이내에 밀도가 높고 얼음처럼 단단한 고리를 만드십시오. 쥐들은 이렇게 다져진 눈 속으로는 굴을 팔 수 없기 때문에 나무 껍질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는 매우 간단하지만 효과가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독이 든 미끼를 계속해서 전문 용기나 덮개 아래에 놓아두어 눈에 덮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셋째, 만약 별장이나 농장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라면 초음파 퇴치기를 사용하십시오. 겨울철 조용한 환경에서는 이 장치들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3주에 한 번씩만 점검해도 소중한 어린 과수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 겨울철 나무 수간, 줄기, 도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이미 가을에 다 칠했는데 왜 또 해야 하죠?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실제로 가을에 하는 수간 도포는 소독과 해충 방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겨울철에 다시 칠하는 데는 가을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나무를 햇볕에 타는 일소 피해와 심각한 추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무 껍질이 가장 위험해지는 시기는 2월 말에서 3월 초입니다. 이 시기에는 햇살이 이미 상당히 강하게 내리쬐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색의 나무 줄기가 낮에는 영상 온도까지 뜨거워졌다가 밤에는 영하로 급격히 떨어지며 냉각됩니다. 이러한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나무 껍질의 조직 파열, 즉 동해 동하이라고 불리는 깊은 세로 균열이 생겨납니다. 이 균열은 결국 각종 병균이 나무 내부로 침투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나무 껍질을 보호해야 합니다. 흰색은 햇빛을 반사해서 나무 줄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아주죠. 그러니 가을에 칠했던 하얀 약재가 비에 씻겨나가거나 벗겨졌다면 반드시 새로 덧칠해 주어야 합니다. 작업을 할 때는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해빙기 중 맑고 바람이 없는 날을 고르세요. 보통 2월의 창, 2월의 창이라 불리는 시기입니다. 쇠솔, 철솔을 사용하여 줄기의 죽은 껍질을 깨끗하게 제거한 후 새하얀 약재를 꼼꼼히 발라줍니다. 내구성이 더 좋은 아크릴 성분 기반의 특수 도포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줄기와 주지, 굵은 가지의 남쪽과 남서쪽 면에 신경 써서 칠해야 합니다. 이 간단한 작업만으로도 나무의 건강을 오랫동안 지켜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겨울이 가장 적기인 활동은 바로 다가올 정원을 상세하게 계획하는 것입니다. 한여름 시즌에는 늘 시간이 부족하죠. 급하게 이것저것 심느라 중요한 규칙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겨울은 전략을 세우기에 완벽한 시간입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편안한 의자에 앉아 종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켜고 계획을 시작해 보세요. 텃밭, 온실, 화단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부지 계획도를 그려보세요. 특히 작년에 무엇을 어디에 심었는지 되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유기농 농사의 핵심 규칙인 돌려짓기 윤작을 지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같은 작물을 몇 년 연속 같은 자리에 심어서는 안 됩니다.
다가오는 시즌에 사용할 상세한 작물 배치 계획을 세우세요. 토마토는 어디에, 오이는 어디에 심을지, 그리고 당근과 비트는 어디에 심을지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작물 간의 궁합과 일조량 요구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혹시 아예 새롭고 높은 상자 텃밭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비닐하우스를 더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겨야 할까요? 지금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고민해 볼 최적의 시기입니다. 필요한 씨앗들의 구매 목록을 작성하세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씨앗 재고를 점검하고 발화율 테스트를 해보세요. 파종 시기에 맞춰 씨앗 봉투들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면 1분 1초가 아까운 봄철에 시간과 노고를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행동 계획과 함께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째 비밀 비법은 씨앗의 층화, 즉 저온 처리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자연의 겨울 환경을 흉내내는 아주 간단한 과정입니다. 많은 식물들, 특히 다년생 꽃이나 나무, 그리고 관목류는 성공적으로 싹을 틔우기 위해 일정 기간 반드시 냉각 처리가 필요합니다. 라벤더, 델피늄, 프리뮬러, 메발톱국 같은 초화류와 여러 침엽수 및 핵과류의 씨앗은 이 저온 처리를 거치지 않으면 아예 발화하지 않습니다. 자연에서는 씨앗이 가을에 땅에 떨어져 눈 밑에서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이 되면 싹을 틔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연적인 과정을 집에서도 충분히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봄 파종까지 몇 달의 시간이 남아있는 겨울이야말로 이 작업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씨앗을 층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냉장고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촉촉한 모래나 버미큘라이트와 섞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젖은 화장솜 2장 사이에 씨앗을 넣어도 됩니다. 준비된 씨앗을 환기 구멍이 있는 비닐 지퍼백이나 작은 용기에 담아주세요. 그 다음 온도가 섭씨 2도에서 4도 사이로 유지되는 냉장고 채소 칸에 넣어 보관합니다. 이때 품종 이름과 시작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작물 종류에 따라 이 과정은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석 달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씨앗을 담은 재료의 습도를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봄이 되었을 때 씨앗들이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 건강하고 튼튼하게 일제히 발화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6번째, 여러분의 겨울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일은 바로 채소 싹 틔우기입니다. 창밖은 온통 눈인데 텃밭에서 싱싱한 채소를 수확하기까지는 한참 남았을 때 나만의 향긋하고 비타민 가득한 무언가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죠. 그리고 이건 창가에서 아주 쉽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싹 틔우기는 뿌리 채소나 구근처럼 이미 영양분을 충분히 저장하고 있는 식재료를 이용해 새순을 얻어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씨앗부터 재배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며 결과를 아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싹 틔우기에 가장 인기 있는 주인공은 당연히 양파입니다. 양파를 물이 담긴 컵에 올려두기만 하면 일주일에서 2주일 만에 샐러드에 넣어 먹을 신선하고 파릇파릇한 잎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이나 메인 요리에 곁들일 훌륭한 채소 잎을 파슬리, 샐러리, 비트 같은 뿌리 채소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창고에 작은 뿌리 채소가 남아있다면 윗부분이 흙 표면과 수평이 되도록 화분에 심어보세요. 이것을 밝은 창가에 두고 물을 적당히 주면 곧 신선하고 부드러운 새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또한 눈 밑에서 자라고 있는 차이브나 쪽파 같은 다년생파의 뿌리줄기를 캐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화분에 심으면 마찬가지로 빠르게 수확할 수 있습니다. 집 밖에 나가지 않고도 생생한 비타민을 섭취하고
봄이 오는 느낌을 만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미래를 내다보는 원예가들을 위한 7번째 팁입니다. 바로 봄 접목을 위한 삽수 준비죠. 겨울철, 정확히는 나무가 깊은 휴명이에 접어드는 12월부터 3월까지가 과수 삽수를 채취하기 가장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나무의 영양분이 최대로 축적되어 있으며 눈이 아직 성장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미리 채취한 삽수는 봄 접목 시 활착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과나베, 자두 품종을 번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나아가서는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품종을 수확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삽수는 어떻게 제대로 채취해야 할까요? 건강하고 열매를 잘 맺는 나무를 고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채취에 적합한 것은 지난 시즌에 자란 1년생 가지입니다. 이들은 매끄럽고 곱게 뻗은 순이며 껍질색이 더 밝기 때문에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전정 가위를 사용하여 삽수 길이를 30에서 40cm 정도로 잘라주세요. 햇빛을 충분히 받은 수간의 남쪽 가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른 삽수들은 묶음으로 정리한 뒤 품종명이 적힌 꼬리표를 부착하고 젖은 천으로 감싼 다음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합니다. 삽수는 반드시 차가운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눈 속에 묻거나 지하실 혹은 0에 가까운 0도 내외의 온도를 유지하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봄이 되었을 때 최상급의 접목 재료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8번째,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매우 유용한 활동, 바로 토양 분석입니다. 여름철에는 왠지 내 밭이나 흙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추측은 종종 빗나갈 때가 많죠. 수확량이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를 모른 채 몇 년씩이나 엉뚱한 비료를 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겨울이야말로 서두르지 않고 제대로 된 토양 검사를 마치 실험실 분석처럼 진행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땅이 단단하게 얼어붙었더라도 쇠지렛 대나 토양 채취용 드릴을 이용해서 샘플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땅이 얼지 않았다면 훨씬 더 쉽습니다. 텃밭의 여러 구역에서 샘플을 채취해보세요.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안, 감자 재배지, 사과나무 밑 등 다양한 곳에서요. 이렇게 채취한 샘플들을 모두 섞은 다음 대표적인 평균 샘플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일단 원예 용품점에서 토양의 산도와 주요 영양소인 질소, 인, 칼륨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측정 키트를 구매해 보세요. 이 정도만 해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토양이 너무 산성이라면 다가오는 봄에 석회나 백운석 가루를 넣어 중화시켜야 하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토양 샘플을 농업화학연구소에 맡겨 정밀 분석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은 생각보다 저렴하지만 대신 토양 구성 성분에 대한 완벽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흙에 무엇이 부족한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시즌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시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농사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9번째 할 일은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봄에 여러분의 돈과 수고를 엄청나게 절약해줄 핵심 작업입니다. 바로 정원 도구들을 점검하고 수리하고 미리 준비해 두는 일이죠. 봄이 되어서 급하게 전지가위를 찾았는데 녹이 슬어있던 경험 혹은 예초기를 시동 걸려고 애쓰는데 잘 켜지지 않았던 그런 답답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겨울이야말로 모든 도구를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완벽한 시간입니다. 창고에서 여러분의 모든 삽, 쇠스랑, 호미, 전지가위, 톱, 그리고 관리기, 경운기를 꺼내세요.
흙과 녹을 쇠솔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하게 닦아내십시오. 전지가위, 톱날, 그리고 잔디 깎는 기계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모든 움직이는 부분에는 기계 오일을 꼼꼼하게 발라 윤활 처리해 주십시오. 먼저 삽이나 쇠스랑 같은 도구의 손잡이, 자루, 상태를 점검하세요. 만약 금이 갔다면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문지른 다음 건조해져서 갈라지거나 손에 가시가 박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일이나 바니쉬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주는 호스는 갈라진 곳이나 꺾인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정원용 손수레도 점검하고 필요하면 수리해야 합니다. 이제 동력 장비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예초기, 경웅이, 잔디 깎는 기계 등 주요 장비들의 정기 점검을 실시하세요. 필터를 청소하고 엔진 오일을 교체하세요. 4월, 정원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아드레날린이 솟는 시기가 오면 지금 하는 이 겨울 준비 덕분에 스스로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장비는 완벽한 전투 준비 상태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남들보다 훨씬 빨리 수확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가장 고급스러운 팁이기도 합니다. 바로 겨울에 따뜻한 흙침대, 즉 온상 웬추앙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따뜻한 흙침대는 쉽게 말해 상자 안에 유기물을 채워 넣은 퇴비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며 작물에게 영양분까지 공급해 줍니다. 이렇게 만든 흙침대는 봄이 되면 일반 밭보다 훨씬 빠르게 흙이 데워집니다. 그래서 보통 때보다 2-3주나 일찍 모종을 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겨울은 이런 흙침대의 기초를 다지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쌓아둔 유기성 폐기물이 분명 많을 테니까요. 먼저 나중에 사용할 텃밭 상자의 틀을 설치해 줍니다. 눈이 쌓인 곳 위에 바로 설치하면 됩니다. 바닥에는 지난 가을에 잘라 두었던 굵은 가지들을 깔아줍니다. 이것들이 배수층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겁니다. 그 다음 층은 고기나 기름을 제외한 모든 유기물로 채워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방에서 나온 잔여물, 묵은 낙엽, 씨앗이 없는 잡초, 종이나 박스 같은 것들입니다. 각 층마다 눈을 조금씩 덮어주면 좋습니다. 봄이 되어 눈이 녹으면 퇴비의 발열 과정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습도를 충분히 공급해 줄 것입니다. 겨울 내내 텃밭 상자를 꾸준히 채워나가세요. 그러면 봄이 되었을 때 거의 완성된 층층 구조의 텃밭을 갖게 됩니다. 이제 위에 비옥한 흙 한 층만 덮으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따뜻한 기온을 좋아하는 작물들을 바로 심을 수 있습니다. 오이나 토마토 같은 작물의 이른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보시다시피 텃밭에서의 겨울은 결코 손 놓고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장 눈에 띄지는 않지만 엄청난 수확을 가져오는 똑똑하고 전략적인 작업의 시간이죠. 우리는 눈을 텁게 삼아 활용하는 법, 설치류와의 게릴라 전쟁을 치르는 법, 2월에 나무를 하얗게 칠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집에서 편안하게 완벽한 텃밭을 설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씨앗을 깨우는 법, 창가에서 신선한 채소를 얻는 법, 심지어 눈 덮인 밭 위에 온상을 만드는 법까지 익혔습니다. 이 10가지 일들 각각은 여러분의 미래 수확에 대한 투자이며 봄이 되어서야 허둥지둥 시작하는 사람들과의 확실한 차이점, 즉 경쟁 우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 덮인 텃밭은 단순히 창밖의 풍경이 아니라 흥미롭고 보람찬 활동을 위한 공간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새로운 정원 비법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겨울 텃밭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노하우와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서 배워봅시다.